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의용 절지동물 일단 소개를 간단히 드렸었고요. 이제 오늘은 좀 그 요즘 한간에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빈대에 관한 걸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진드기는 어, 영어로는 틱 앤드 마이트라고 하는데요. 틱은 굉장히 크고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 이렇게 하여튼 크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마이트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것들이 마이트인데, 이제 서로 습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진드기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티크와 마이트를 합쳐서 진드기라고 하고, 티크는 참 진드기, 마이트는 좀 진드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 빈대는 베드벅인데요. 베드벅. 여기 사진은 제가 그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이제 그 미국 그 신문에 났던 거를 이제 스크랩 해가지고 찍어서 갖고 있던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몇십 년 전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데가 몇십 년 전인데, 그때도 이제 미국에서는 여행자들이 많이 그 여러 군데 이제 갔다가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 여행 가방 속에 빈대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좀 유행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신문에 이제 난 거죠. 그 they are bag for a snack. 이 스낵은 이제 피인데 피를 이제 먹으려고 이놈들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보인 거죠. 여기 지금 여기 큰 놈은 이제 성충이고, 여기 작은 놈이고, 요거는 이제 애벌레에 가깝고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빈대류, 이제 그냥 영어로는 버그라고 하고요. 버그고, 이제 빈대류는 버그인데, 빈대는 배드버그입니다. 그러니까 빈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한 종만을 되게 말하는 이름이고, 빈대류 그러면 이제 그 종류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이미시디라는 그 패밀리가 그 과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사람하고도 관계 있는 거는 이제 빈대, 그 다음에 열대 빈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대는 베드버그이고, 열대 빈대는 트로피칼 베드버그이라고 하고, 이제 그 학명으로는 사이맥스 렉출라리우스라고 부릅니다. 사이맥스 렉출라리우스가 빈대고, 사이맥스 헤미테루스라고 부르는 게 이제 열대 빈대인데, 모양이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빈대나 열대 빈대는 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었고요, 둘 다. 그리고 이제 피부염을 일으키긴 하지만 이렇게 물은 자리가 이제 가렵고 뭐 이렇게 긁고 하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질병 매개는 잘 안 하는 거로 알려져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빈대 종류 중에서 침노린재류라는 게 있습니다. 침노린재. 이 트리아토미디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 남미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 빈대 중에도 상당히 모양도 다르고 좀 크기도 크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키싱버그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 침노린재류인데요. 요 놈이 한밤중에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눈가나 입가 이런 데를 물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키싱버그라는 말은 이제 그야말로 좀 낭만적으로 표시한 거죠. 키스하고 간다. 키싱버그고. 또 이제 거꾸로 전혀 반대쪽으로는 한밤에 살인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사신버그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이제 자객이라는 말이죠. 아사신버그나 또는 키싱버그라고 부르는 이 침노린재류가 남미 지역에서는 샤가스병이라는 아주 중한 기생충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대하고 열대 빈대, 그 다음에 침노린재, 남미 지역에 있는 우리말은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그냥 키싱버그 또는 아사신버그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빈대를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성충이, 요놈이 성충이고, 지금 피를 빨아가지고 조금 그 배가 이제 불룩해진 상태죠. 훨씬 더 불룩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흔적 같이 보이는 요게 유충들인데, 요놈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이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빈대의 성충은 그 가장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아프리카의 그 코메섬이 있는데, 그게 빅토리아 호수 안에 있는 섬인데, 그 코메섬에 이제 그 박한솔 박사라고 저 우리 이동민 박사하고 같이 계셨던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저도 옆방에 자고 그 양반도 자고 다른 사람도 몇 사람 이렇게 잤는데 다 괜찮은데, 그 양반 방에만 딱 빈대가 나왔는데, 어 직접 이제 이 양반이 기생충 학자니까 이제 잡았죠. 이거를 막 그 침대를 뒤져가지고 빈대를 잡았는데, 몇 마리는 살은 채로 잡아가지고 이제 병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는 걸 이제 봤고, 등을 이렇게 보니까 등에 한 100군데 정도 물린 데가. 근데 상당히 그 우리 같으면 100군데 물릴 때까지 그냥 못 견딜 것 같은데, 그 박한슬 박사는 상당히 참을성이 많은가 봐.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벌겋게 그냥 등이. 그래가지고 긁을 수도 없고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그게 최근에 제가 본 거고, 과거에는 이제 제가 그 대학생 때나 조교 졸업해가지고 할 때 그때도 있었어요 빈대가. 그 대학생 때는 제가 이제 하숙하던 그 2층 방이 있었는데, 그 하숙방 2층 방에 거기 이제 그 연탄 난로를 이렇게 피웠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바닥은 일본식 그 다다미라는 지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엮은 거 있잖아요. 그건데 이렇게 푹신푹신하죠. 그 이제 다다미에 그 이렇게 틈 사이가 있는데, 그 다다미를 몇 장 깔아서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근데 그 다다미 한 장 한 장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틈에 숨어 있다가 요놈이 이제 사람 흔적과 냄새가 나오면 이제 기어 나와 가지고 이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다미 위에다가 저 이불을 깔고 이제 요하고 이불을 깔고 이제 이렇게 자다가 그냥 이제 막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계속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에요. 이게 이 박멸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자, 빈대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빈대는 노린재 목, 그러니까 오더 헤미프테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곤충. 곤충이니까 곤충하고 그 진드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곤충은 다리가 6개, 성충에서 다리가 6개 있는데, 진드기는 성충에서는 다리가 8개고 유충에서는 6개가 있어요. 애벌레는 6개를 갖고 있고 성충은 8개를 갖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빈대 수컷이고 이게 암컷인데, 다리가 6개만 있죠. 3개, 3개 양쪽에 있어서 곤충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뒤로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책갈피 속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서가에다가 책을 꽂아 넣으면 이렇게 납작하게 된 그 안에서 살아요. 이놈이 살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이제 못 먹고 1년까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1년 이상 살 수도 있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오래 살아요. 그래서 앞뒤로 납작하게 눌린 모양이고, 날개가 있지만 흔적 정도만 있어서 퇴화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수컷은 끝이 여기 뾰족하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미침이 나와 있고, 암컷은 이제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교미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주둥이는 요걸 이렇게 굶을 때는 주둥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 쪽에다가 딱 붙이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엎드린 채로 붙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 배에다가 입을 이렇게 묻은 다음에 그냥 아주 뭐 1년, 2년 동안 이렇게 그 저항을 하면서 접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린재 종류는 대부분 다 식물에 붙어가지고 수액을 이렇게 빨아먹는 게 이제 보통이에요. 근데 일부만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을 빨아먹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영양으로서 먹기도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이놈이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탈피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유충이 한번 자라서 성충으로 될 때 4번, 5번 탈피하거든요. 그 탈피를 할 때마다 이 피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혈액을 먹는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1970년 이후에 사라졌었어요. 사라졌고 이제 최근까지도 뭐 거의 빈대가 나왔다는 건 없었고 2008년도에 연세대학의 이한일 교수 팀이 이 해외 유입 빈대 사례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 가방에 이 빈대가 들어 있는 상태로 한국에 와서 아파트에서 이제 이걸 푸니까 거기서 빈대가 이제 나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퍼졌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이제 1970년경에 왜 사라졌느냐? 무연탄설이 한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요즘도 무연탄을 뭐 쓰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젊을 때 이런 때는 이제 무연탄이 아주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있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방에다가 가령 무연탄 피워놓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하면은 일산화탄소 밖으로 나가지만 혹시 거기가 이제 좀 부실해가지고 이게 일산화탄소가 방 안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거나 또는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 기압이 이렇게 거꾸로 그 저기압이 되면서 바깥 공기가 이렇게 오히려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방 안에 그래서 가끔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우리 아궁이 우리 한국식 아궁이는 무연탄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물을 데워서 물이 이렇게 가는데 그 물을 데워서 가는 건 비교적 최신형이고 과거에는 그 돌을 놓아가지고 그 돌을 데워서 그 돌이 이제 장판을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니까 운목 아랫목이 있었죠. 운목 아랫목은 뜨끈뜨끈해서 뜨겁고 운목은 그냥 얼음같이 차고 그래가지고 아랫목은 뭐 누가 차지하고 운목은 누가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무연탄을 많이 썼었어요. 이 무연탄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이 빈대를 갖다가 다 죽였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검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게 지금도 확실치 않아요. 여행 가방이나 옷 등을 통해서 국가 간의 전파가 잘 일어나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여러 대도시,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대도시에서 발생했고 제주도는 지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는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발생한다 이런 게 이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대에서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빈대가 이게 빈대 냄새가 있어요. 아주 이상한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노릿한 그런 냄새, 그 빈대 냄새. 그래서 빈대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이거 빈대 냄새 아니야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특이한 그런 이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그 빈대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뭐 이렇게 물질 내놓기도 하고 또 생식 암수가 이제 교미하고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냄새라고 합니다. 특유의 냄새고 주로 이제 밤에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을 하고 이불이나 침대, 가구, 책갈피, 벽틈, 카펫 이런 데 숨어서 이제 있다가 그래서 카펫이 사실은 굉장히 비위생적인 거예요. 이 유럽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그냥 카펫 위에서 신발도 신고 다니고요. 카펫 위에서 신발 신다가 침대에 올라갈 때만 신발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들은 카펫에서 놀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그 카펫이 완전히 감염의 온상이 되는 거. 그리고 빈대도 그런데 더 숨어 있다가 이제 침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빈대는 이게 속된 말로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머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가령 이제 내가 어떤 방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 빈대가 이제 겁이 나서 옛날에 이제 정주영 그 현대건설 회장이 그 회고록에 쓴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 침대 다리 네 개를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침대가 저 빈대가 물을 이렇게 건너오는 건 좀 힘이 든다고 그래요. 물 속에서 헤엄치는 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침대 다리를 이렇게 넣고 이제 세숫대야를 네 개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빈대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바닥에서 이렇게 벼룩처럼 뛰진 못하니까 이놈이 기어서 오니까 그 물을 통과를 못 해갖고 이제 세수대야를 넘어오지 못하니까 그 위에 있는 침대는 안전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그 방어를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빈대가 벽으로 올라가서 기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냄새를 맡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물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 아무리 그걸 해도 안 되더라. 또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는 DDT, 그 DDT라는 살충제가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살충제예요. 그 DDT는 지금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저 발암 물질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보고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금지 물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DDT 하얀 색깔인데 그 화장실 같은 데도 막 뿌려놓고 마구 뿌려놓았고 이제 그 6.25 사변 때 그 우리 이제 한국 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바지 저고리 입고 뭐 하얀 옷에 이렇게 하면은 미군들이 이렇게 저 쭉 줄 세워놓고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이 겨드랑이 같은 데다가 샥샥 집어넣는데 DDT를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이도 많고 몸미도 많고 뭐 모진이도 많이 있고 빈대도 많고 이러니까 빈대는 옷에 많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되게 침구에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DDT를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나 이런 데 막 뿌려 넣어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DDT는 그동안에 이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사용 금지가 되는데 제가 그 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한 번 물면은 10분에서 15분 가량 이렇게 블라서킹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1년 정도는 굶고 버틸 수가 있고 저는 직접 확인한 게 도서관에서 이제 아주 옛날 책이 이렇게 쭉 꽂혀 있거든요. 그 책을 하나 꺼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첫 장, 두째 장을 딱 넘기니까 거기 뭐가 빈대같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납작한 놈이 그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죽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살아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피를 빨고 이제 움직이면 그래가지고 굶어있던 놈이 30m를 움직일 수 있대 하루에 굶은 놈이. 그래서 이제 30m를 움직이면서 거기에 뭐 동물이 있으면 그냥 뭐 고양이나 개도 물 수 있고 사람도 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 저온이나 건조에 강하다 이렇게 돼 있고 암컷은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알을 낳고 일주일이면 부화해서 아까 그 그런 유충이 되고요. 유충이 이제 몇 번 탈피하면서 성충이 되는데 한 10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여행 가방에 이 비데를 넣어 가지고 왔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암컷 한 마리만 왔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암컷만 죽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암수 한 쌍이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여행 가방 속에 그때 이제 이게 이제 두 마리가 교미를 한 다음에 한 80에서 90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 100마리, 200마리 정도의 이제 유충이 성충으로 되니까 이게 막 갑자기 이제 한 2, 3개월 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그 많은 빈대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거죠. 한 5번 탈피를 하는데 탈피할 때마다 혈액이 필요하다. 사람에서는 심한 가려움증 초래하고 피부염, 물집, 두드러기 이런 거를 이제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빈대 구제는 그 잔류 효과가 강렬한 그런 살충제가 필요한데 과거 1970년대까지는 DDT 이거는 다이클로로 다이페닐 트라이클로로 에탄이라는 긴 그 이름을 가진 거라 이게 DDT 이렇게 이제 약자로 썼던 건데 이게 강한 독성 발암 물질이라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DDT가 왜 유명하냐면 이게
노벨상까지 받은 업적입니다. 이 DDT가 너무너무 살충 효과가 좋아서 우리 해충, 그 사람의 나쁜 뭐 이런 이 빈대 벼룩 뭐 벼룩 파리 뭐 모기 이런 걸 다 죽이는 거는 물론이고 뭐 제초 효과도 있고 또 하여간 이 DDT 때문에 그 해충 이게 사람의 나쁜 여러 가지 해충을 박멸하는데 아주 너무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살충 효과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DDT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은 그 노벨상 이건데 DDT를 처음 합성해서 한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고 이 DDT가 살충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나타낸다는 걸 자세하게 연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가를 했을 때 그 만든 사람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만든 사람은 만들고 끝났어요. 내가 이게 DDT라는 물질을 만들었어. 그러고 끝났는데 뭐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DDT를 가지고 살충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실험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던 거죠. 현재는 델라메트린이나 다이클로로포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약은 뭐 굉장히 전문적인 약으로 이제 돼서 일반인들이 구하기는 힘들고요. 요즘 뭐 그 구제하는 저기 뭐 바퀴벌레 구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제 이 약품을 갖고서 이제 이걸 갖다 사용하니까 우리는 뭐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회사에다가 이제 그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시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빈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군데군데 빈대가 지나가는 곳에다가 끈적이도 놔두고 뭐 약도 놔두고 이래가지고 없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지금 세계적인 빈대 유행이 있는데 이 DDT의 잔류 효과가 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DDT의 반감기가 15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DDT를 이제 마지막 사용을 했는데 막 환경에다 뿌렸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잔류 효과가 30년 후에도 4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45년 후에는 8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니까 쓸려 나가기도 하니까 이제 더 빨리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반감기가 15년이라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쓸려 나가는 것 때문에 더 빨리 없어져서 현재는 아마 이 DDT의 잔류 효과라는 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DDT가 빈대가 다시 나타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상당한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 빈대가 점체로 이게 좀 그 어려워요. 박멸이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책갈피 속에 들어가서 납작하게 돼가지고도 1년 이렇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인 찐드기로 가겠습니다. 이 찐드기는 이 티크와 마이트, 아까 말씀드린 티크는 참 진드기, 또 마이트는 좀 진드기 이렇게 해서 부르고, 그리고 이제 참 진드기를 또 껍질이 딱딱한 놈하고 껍질이 좀 연한 놈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경피 참 진드기 또 연피 참 진드기라 해가지고 하드 틱, 소프트 틱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진드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참 진드기, 좀 진드기가 있고, 참 진드기는 육안으로 보인다. 좀 진드기는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 이제 그다음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하드틱의 예인데, 요 놈은 더마센타 안데르스나이라는 이제 로키 마운틴 미국에 많이 분포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게 보면 껍질이 딱딱해 보이잖아요. 느낌에 껍질이 딱딱합니다. 실제로 딱딱하고 익소데스 니폰넨시스는 껍질이 가죽 같아요. 가죽 그러니까 소 가죽 같이 그래가지고 이게 털은 없지만 느낌이 가죽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딱해요. 이것도 익소데스 니폰넨시스는 한국에 많아요. 굉장히 많고 농사철에 그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틱은 물렁 진드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알가스라든가 올니토도로스라든가 이런 건데 껍질이 굉장히 연해요. 연해가지고 바늘 같은 거를 이렇게 턱 찌르면 그냥 쑥 들어갈 정도고, 요놈들은 바늘로 찔러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런 표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여기 지금 피가 이렇게 나 있죠. 여기에 요 티크 한 마리가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딱 그 부착을 하고 주둥이가 이제 여기 요거죠. 여기 가운데 있는 요렇게 뾰족 나온 거요. 요 주둥이를 이렇게 피부 속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피를 빠는 건데, 요 놈이 처음에 아주 작은 놈이었었는데 피를 빨았고 땡땡해서 이 안에 다 피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요 놈을 강제로 띄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붙어 있던 자리인데, 이 아주머니는 흥미롭게도 자기 뇌에 어떤 혈관이 튀어나온 것 같다. 자기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있거든요. 이렇게 뛸려고 해도 안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그 가죽 느낌 같은 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 뇌 안에 뭐가 이게 튀어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방문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도 이게 하도 드문 일이라 이걸 띄려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들게 이걸 막 어떻게 탁 해가지고 띄었대요. 보니까 안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붙어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걸 이제 알고서, 그래서 띄어내가지고 이걸로 이제 논문도 한 편 썼었는데, 그 아주 재미있는 두피의 하드틱 감염 정리, 진드기 적출 직후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여기 이제 진드기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보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둥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인데 여기 하나가 좀 숨어 있어요. 여기 지금 2개가 겹쳐져 있어서 그래요. 4개 양쪽에. 아달트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드틱은 농사 질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요. 이게 붙어 있다가 이놈이 피를 이제 양껏 먹어가지고 이제 지가 더 이상 피를 먹을 수 없을 만큼 딱딱해지면 지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떨어져 나가서 어디 가서 쉬다가 이제 알 낳고 이제 이래가지고 사라지니까 되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제 병원에까지 오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는 환자가 제법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논문으로까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마이트 좀진드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옴 일으키는 옴진드기, 또 모낭염 일으키는 모낭진드기,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우리 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 진먼지 진드기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털 진드기 중에는 트롬비쿨라 아카무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쭈쭈가무시 병, 그 열병인데, 이 쭈쭈가무시 병이 가끔 환자를 사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지방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왜 풀밭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거기 이제 그 쥐가 가끔 등줄쥐 같은 놈이 이제 지나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이 털진드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털진드기에 이제 물리게 되면 꼭 모기에 물린 것보다 더 아주 가렵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쭈쭈가무시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렙토트럼비디움 팔리둠이라는 게 벡터 매개체로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근데 병은 똑같이 쭈쭈가무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옴진드기는 이거 이제 살콥테스 스카비에이라고 해서 이제 중체 학명은 살콥테스 스카비에인데, 이치마이트라고도 하고 망게마이트라고도 하고, 병은 스카비즈라고 해서 옴 또는 개선이라는 말 같습니다. 피부병인데 일종의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뭐 이런 건데, 이제 여기 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진을 먼저 보시는 게, 여기 이제 옴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이런 게 생기면 옛날에 이제 그 옴이
뭐 훨씬 더 많았는 옛날엔 더 많았고 지금은 좀 줄어든 편인데도 요즘 그 가령 요양원 같은데 이렇게 위생 상태가 나쁜 요양원 같은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메 자주 걸린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요런 데 보면 지금 그 아이 이제 배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고 또 발가락 사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손가락 사이에도 많이 생겨요. 아이들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막 여기를 긁어요. 손가락 틈 사이를. 그 보면 틈 사이에 이 옴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뭐 무지무지하게 지금 뭐 온몸에 다 지금 생겨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요놈이 지금 이 옴진드기의 이제 성충입니다. 성충이고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저쪽 편에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개 양쪽에 있고요. 요놈이 알인데 이제 자궁 속에 알이 지금 들어 있는 거고 알 중에 두 개는 밖에 나와 있죠. 이미 이제 이게 알을 낳아가지고 그럼 요 알 두 개나 요 세 개는 여기도 있네. 알이 요건 지금 라바가 되고 있네. 그 유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이제 피부가 가려워서 왔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병소가 있는 데를 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가느다란 그 침이 있어요. 핀. 그러니까 메스는 아니고 이렇게 찌르는 핀. 가장 가느다란 걸 이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그 코로나 예방 주사 맞을 때 이렇게 찌르는 그거보다도 더 가느다란 것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소 있는 데를 이렇게 아래쪽을 약간 밀면서 턱 거기 올려요. 이렇게 아래쪽을 밀면서 턱 올리면 이 충치하고 알하고가 다 턱 튀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미경에다 딱 놓으면 그냥 이게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들이 이걸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톡 해가지고 그걸 놓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이제 보이면 그 옴진드기다 이렇게 이제 병을 하고 치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벤젠 헥사클로라이드나 린데인 연고 또는 포메스린 이런 그 피부약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서 가려움증도 좀 줄여주고 하는 게 이제 옴진드기고 옴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낭진드기인데 이 모낭진드기는 모낭염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모낭 그 털이 있는 곳에 그 털의 그 뿌리 쪽에 들어가서 살아요. 이 모낭진드기가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코나 요런데 이제 그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코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내버려 뒀다가 띄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 모낭진드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한두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모낭진드기는 그 많은 해를 일으키지는 않고 약간 그 진드기 냄새가 약간 나요. 그래서 내가 어째 여기 요 주변에 무슨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본인이 좀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남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여드름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얼굴이 너저분하게 보이는 이런 경우에 붙여다 띄면 뭐 영락없이 이게 있어요. 요놈이 이제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일단 뭐 자주 씻고 그다음에 약도 바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큰 병으로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고 한때 그 중국 그 연변 쪽에서 논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중국 연변에 의과대학 학생들을 조사한 게 있었는데 의과대학 학생들이 한 40~50%가 이게 있더라. 이게 스카이테이프를 붙였다가 띄어서 현미경으로 그냥 본 건데 막 이렇게 이놈이 꼬불꼬불 움직이면서 이게 있는 게 보여요. 그런 게 모낭진드기입니다. 생각보다는 안 알려져 있어요. 일반인들은 너무너무 모르고 있고 또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틀림없이 요즘도 조사하면 제가 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을 때 가끔 의과대학 학생들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본인들이 조사해가지고 이제 저기 나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을 들까 말까 하고 나왔는데 미안해가지고 창피해서 손을 안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의과대학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흔하다 이런 걸 이제 말씀. 자, 진먼지 진드기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결막염, 피부염 이런 걸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그 진드기 종류가 두 종류인데 큰 다리 먼지 진드기하고 세로 무늬 먼지 진드기입니다. 더마토파고이데스 파리나에하고 더마토파고이데스 프테로니시누스인데 이제 그 중에 한 놈이 요 놈인데 요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근데 이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거는 역시 이제 뭐 카페트라든가 침대 먼지라든가 이런 데 섞여 있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찍은 그 활동 사진인데 침대 이렇게 침대나 또는 매트리스나 이런 표면을 이렇게 막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 진드기가 막 꼬물꼬물하면서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그런 걸 찍었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찍은 사진을 동영상을 본 적은 없는데 이동민 박사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본 적이 나는 없어요. 예. 나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온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찍었더라고요. 아주 근접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놈들이 막 꼬물꼬물하고 그러고 있는 걸 보는데 이게 사람 눈에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고 그래서 먼지 진드기입니다. 먼지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마지막으로 털 진드기입니다. 털 진드기는 트롬비쿨라 아카무시라는 건데 아카무시라는 거는 빨간 벌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라는 말이 아까 빨갛다는 일본 말로 무시는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카무시 이렇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요놈은 이제 성충인데 사람을 무는 거는 주로 이제 유충이 물어요. 주로 이제 유충이 물고 유충이 물어 가지고 이제 이놈이 이제 문 다음에는 아달트가 이제 되는데 한국에서 쭈쭈가무시 병을 매게 하고 또 일본에서는 렙토트롬비디움이라서 이쪽은 다리가 6개인 걸 보니까 유충이죠. 이건 유충이고 이쪽은 성충입니다. 그래서 쭈쭈가무시 병을 일으킨다 하는 게 이제 그 진드기의 또 의학적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일반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그 진드기 종류 중에 이제 참진드기, 좀진드기 이런 것들이 있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사람의 질병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빈대는 제가 아까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